안녕하십니까. 굉장히 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는데요. 유튜브 제가 계속 하고 싶어도 몸이 아파가지고 그동안 좀 쉬다가 지금 조금 괜찮아져가지고 이제 다시 운동 시작하는 겸 해서 이렇게 영상 찍게 됐는데요. 제가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뛴 거리를 보니까 7개월 동안 100km도 안 뛰었더라고요. 그냥 아예 안 뛴 거라고 보면 되죠. 이제 그리고 나서 확실히 이게 쉬니까 몸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월부터 조깅 마일리지 조금씩 쌓으면서 운동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1월 달에 지금 15일 동안 2주 동안 뛴 거리를 보니까 190km를 뛰었더라고요. 그전 같으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리량인데 지금 전혀 운동 안 한 상태에서 뛰어버리니까 아니나 다를까 작년에 제가 장기영인대 이슈 때문에 거의 1년 쉬었잖아요. 통증이 또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3일 정도 쉬고 나서 다시 운동하려고 나왔거든요. 근데 뛰어보니까 천천히 뛰는 거는 이게 지장이 없는데 제가 4일 전에 그냥 기량 테스트 한다고 5km 한번 뛰어봤는데 17분 54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그전 같으면 뭐 말도 안 되는 기록이긴 한데 운동 안 한 것 치고는 그래도 아직까지 심폐지구력이 남아있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은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뛰고 나니까 이게 데미지가 있었던 탓인지 장경인대가 또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전 같으면 그냥 무시하고 뛰었을 건데 이제는 제가 제 몸을 다스릴 줄 아니까 그냥 뛸만 해도 일부러 한 3일 쉬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3일 정도 쉬고 나서 지금 뛰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통증이나 이물감 같은 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제가 뛰기 전에 무릎 보호대를 착용했는데 기존에 제가 무릎 보호대가 여러 가지 있는데 원래 착용하던 것들은 이렇게 무릎 전체를 감싸주는 거였다면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착용한 거는 밴드 형식으로 돼가지고 무릎 한쪽만 감쌀 수 있게끔 된 형태인데 처음에는 이거 착용할 때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착용하고 나니까 이게 딱 잡아줘야 될 부분만 정확하게 잡아주니까 무릎에 안정감도 되게 좋고 어떤 달리는데 불편함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 제품 받은 건데 제가 받아서 착용하는 거지만 한번 써보니까 정말 괜찮아서 이 제품 추천드리고요. 가격도 정말 착하게 나왔거든요. 제가 댓글 고정란에다가 링크 올려둘 테니까 무릎 안 좋으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클릭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상을 당하고 나면은 회복이 되더라도 그 아팠던 부위가 그 전에 아팠던 기억 때문에 과긴장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과긴장이 되어 있으면은 근육이 위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원활하게 활동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서 더 이게 회복이 안 되고 부상 위험에 더 노출될 수 있으니까 되게 근육을 안정감 있게 잡아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제품은 필수적으로 착용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뭐 보호대 이런 거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정말 괜찮다 싶으면은 착용 안 하셔도 되고 내가 좀 약간 아픈 건 아닌데 그 부위에 이물감이 있거나 약간의 통증감이 있을 시에는 꼭 착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해 볼 주제는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주제예요. 카보나를 과연 신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뭐 결론을 정의하자면은 카보나는 포인트 훈련 시에나 그리고 대회 뛸 때, 그럴 때만 신으시면 돼요. 월간 주행거리가 내가 만약에 200이다, 200이면 20km, 그러니까 월 주행거리의 10%만 카보나를 신으시면 돼요. 카보나 자체가 기록은 잘 나와요. 근데 기록이 잘 나오는 만큼 거기에 대한 단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뛰고 싶을 때만 신으시면 되는 겁니다. 빨리 뛰고 싶을 때만 신으시면 돼요. 카보나 자체가 몸에 오는 충격에 대한 데미지를 탄성으로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데미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포인트 훈련을 하더라도 이게 예전에 제가 카보나 없을 때 포인트 훈련 했을 때 그 회복이랑 지금 카보나가 나오고 난 뒤에 포인트 훈련 했을 때 회복이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확실한 건 카보나가 회복력이 훨씬 더 빨라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랄까, 회복이 빨리 되니까 그만큼 과훈련을 하게 돼요. 과훈련이라는 건 내가 버틸 수 있는 강도 이상으로 훈련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에 데미지가 저도 모르게 누적이 돼가지고 어느 순간 그냥 펑 터지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부상하고 연결되는 거고요. 카보나 자체가 일반 조깅용 안정화보다는 더 가벼워요. 무게는 평균 뭐 일반 안정화의 3분의 2 정도, 안정화가 300g이라면 카보나 같은 경우는 200g 정도. 그거는 예전에 카보나 전에 레이싱화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더 가벼웠어요. 가볍다는 거는 그만큼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거고, 이제 무게를 경량하면서 스피드 내기에 더 용이하게 나온 신발인데, 뭐 카보나라고 해서 뭐 부상이 더 생긴다, 그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그 전에 레이싱화가 부상은 솔직히 더 발생해요. 뭐 러닝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 레이싱화 신고 뛰어보세요. 한번 이렇게 훈련하고 나면은 다음날 종아리나 허벅지에 근육통이 더 심할 겁니다. 근데 카보나 같은 경우는 그런 데미지는 없어요, 사실. 뭐 그래서 더 과훈련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레이싱화 카보나 같은 거 신으면 부상이 또 많이 온다는 이유 자체가, 제가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이 러닝 시장 자체가 정말 마이너해가지고 거의 뭐 고인물들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고인물들이라면 이미 다 근력이 완성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뭐 레이싱화 신고 포인트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미 뭐 근력이 완성된 사람들이야. 그렇게 부상 위험성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전에는 이제 운동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만 레이싱화를 신고 뛰었기 때문에 부상이 적었던 거고, 지금은 이렇게 러닝이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뭐 그냥 초보자까지 이렇게 근력이 완성이 안 되는데도 카본 레이싱화를 신으니까 부상이 쉽게 발생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운동 시작할 때만 해도 러닝화 자체가 이렇게 비싸지가 않았거든요. 거의 뭐 10만원 초반이면은 최상급 레이싱화 같은 경우 이제 2월 상품 세일 하거든요. 뭐 그 전에 아식스나 미즈노 같은 거, 그런 거 10만원 초반이면 구할 수 있었고요. 조깅화는 뭐 10만원이 넘는다는 게 거의 없었고, 검색만 잘해보시면 뭐 5만원대도 많이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때는 제가 본격적으로 러닝 할 때는 아니고 20대 후반대였나? 그 당시에 이 대회 아시는 분들 지금 거의 없을 건데, 핑크 마라톤이라고 이렇게 광역시 위주로 개최하는 대회가 있었어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이렇게 해가지고 참가비도 그때 당시 10,000원이었나?
굉장히 저렴해가지고 저렴한 만큼 시상은 없었고요. 거기를 제가 정확히 몇 년도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제가 20대 때였을 거예요. 달리기는 뭐 전혀 하지 않았고요. 그때 대회를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종목이 10km 단일 종목이고 아마 광주로 나갔을 거예요. 거기서 10km가 38분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운동화 신었던 게 그때 광주에서 했었나? 거기 10km 대회를 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10km 기록이 38분 아마 38분 초반 나왔을 거예요. 그때 신었던 신발이 그냥 일반 뉴발란스 러닝화도 아니고 그냥 운동화였어요. 운동화. 그것도 뛰다가 중간에 신발끈이 풀려가지고 신발끈 다시 묶고 뛰고 그래서 38분 10 몇 초가 나왔는데 아마 신발끈만 풀어지지 않았어도 37분 나왔을 것 같은데 뭐 운동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뛰었다는 게 뭐 제가 그렇게 어떤 러닝적으로 능력이 남들보다는 조금 있었나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한참 뒤에 이제 러닝에 입문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입문하고 나서 2년 뒤엔가 뭐 나이키에서 뭐 여러분들 아시는 킵초케를 데리고 마라톤 풀코스를 2시간 안에 완주한다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때 나온 신발이 있어요. 아마 베이퍼플라이라고. 지금 시작하신 분들은 잘 모르는 신발이에요. 그게 카보나의 원조인데 그 신발 신고 뭐 2시간 그 당시엔 실패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신었던 신발을 이렇게 개량해서 나온 신발이 있는데 그 친구가 신었던 신발은 베이퍼 엘리트라고 해서 어떤 뭐 육상 규격에 어긋난다 해가지고 발매는 못했고요. 그 아래 버전 베이퍼 플라이라고 해서 나온 게 있어요. 그게 아마 2017년도 후반일 거예요. 그 신발 막 나왔을 때만 해도 뭐 일반 러너분들이라 해도 거의 관심이 없었고요. 저도 신은 사람 제가 메이저데이 그때 중앙마라톤 나갔을 때 딱 한 명 봤거든요. 딱 한 분이 그걸 신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구했는지. 그 당시만 해도 10만원 초반이면은 이렇게 레이싱화 상품 2월 상품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었던 시절인데 30만원이라는 주는 되는 돈을 주고 카본 레이싱화를 산다는 거는 일반 러너들의 약간 패러다임에 어긋나는 그런 발상이라 뭐 그 신발이 국내에 거의 풀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풀린다 하더라도 정말 극소수의 잘 뛰는 러너들 말고는 그걸 신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2018년도에 아마 3월달이었나 일본 마라톤 대회를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거의 사람들 신발이 아식스하고 아디다스가 대세더라고요. 일본에서는. 미즈노 같은 경우는 뭐 거기에서도 그렇게 많이 신는 사람 없었고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한 4개월 뒤에 일본을 또 갔어요. 근데 선두권에 있는 주자들이 전부 똑같은 신발 신고 있는 거예요. 그 신발이 아마 우리나라에 발매는 안 됐을 건데 그 색상이 나이키 베이퍼플라이 주황색이었나? 앞에 선두그룹 한 30명이 전부 그걸 신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알았죠. 아, 이 신발이 뭐가 틀리구나. 걔네들이 뭐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보통 자기 나라 제품을 되게 좋아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본인들 제품이 아닌 미국 제품을 그렇게 막 신는다는 게 이게 뭔가 틀려서 신는다는구나 라고 제 스스로 깨달았고요. 그리고 그 신발을 구하려고 해도 2018년도 그 당시에는 구할 수가 아예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 사신 분들은 뭐 직구를 통해 샀겠죠.
그러다가 2019년도 됐을 때 저는 어차피 그 신발을 못 구했으니까, 그리고 사실 뭐 신발이 기록이 만들어준다는 그 발상 자체를 저는 믿지도 않았던 시절이라, 그 당시에 제가 2019년 동아 마라톤 뛸 때도 저는 원래 나이키 브랜드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나이키에서 나온 그 이름 생각 안 나는데, 나이키 줌스트릭 제품이 있었거든요. 그게 베이퍼플라이 전에 나온 레이싱화인데, 그거를 제가 세일로 5만원인가 주고 사가지고 그거 신고 동아 마라톤 뛰었어요. 그 신발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카보나보다는 조금 성능은 떨어지고요. 그렇게 대회를 뛰었는데, 그쯤부터 이제 대회장 가면은 저 빼고 전부 카보나인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정말 잘 뛰는 사람들, 제 기준 잘 뛰는 사람들은 2시간 30분대 주자입니다. 그분들만 전부 카보나를 신고 있는 거예요. 그 전반 일반 신발 신고 있고, 그래서 이게 뭔가 틀리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이키에서 한 번씩 신발을 오픈하거든요. 그때 기다렸다가 간신히 제가 한 쪽 구매했었어요, 그때. 그리고 대회장 가니까 아직 이쪽 전남지방에는 카보나를 신는 사람이 제 기억에는 거의 없었어요. 아예 없었다고 보면 돼요. 저기 저 광주 쪽에 그 TMS 형님들, 그분들 말고는 신는 사람 없었어요. 이제 그거 신으니까 와, 이 신발 뭐냐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카보나라고 새로 나온 신발인데 기록이 정말 잘 나온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 신발을 신으면서 저는 신발이 기록을 만들어준다는 건 좀 부정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신지도 안 했고, 일부러 또 안 신었던 거는, 이게 그 당시 신발 밑창이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있었던 분들은 그냥 마시멜로 같아요. 너무 이게 가볍고 경량화로 이렇게 탄성만 좋게 나오다 보니까 신발이 한번 신을 때마다 밑창이 조금씩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아까워서 안 신었거든요. 한번 신을 때마다 밑창이 조금 떨어지는 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빨리 뛸 때는 또 빨리 뛰다 보니까, 뭐 3분 중반대로 뛰다 보면은 이렇게 3분 중반대로 하프를 뛴다 그러면 신을 때마다 밑창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서, 제가 계산해보니까 이게 200km만 신어도 밑창이 다 떨어지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정말 아껴 신었거든요. 일부러 뭐 대회라고 해도 안 신고 그냥 풀코스 뛸 때만 아껴 신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신발을 200km까지는 대회용으로 신다가 나머지 한 400km는 연습용으로 신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600km 정도쯤에 그 신발을 이제 버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사람마다 신발의 그 수명은 틀린 것 같아요. 이게 빠르게 뛰는 주자일수록 신발 뭐 수명 같은 건 짧을 거고, 제가 만약 그 신발을 조깅할 때만 신었다면은 뭐 2000km도 넘게 신었겠죠. 근데 사실 뭐 조깅할 때는 카보나를 신는다는 것 자체가 에러고요. 이제 카보나 자체가 빨리 뛰는 스피드를 내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맞춰서 신으시면 될 것 같아요. 2019년도 9월인가? 그때 나이키 베이퍼플라이 넥스트 첫 번째 거는 제가 못 샀고, 두 번째 버전 아마 발매됐을 거예요. 그때도 이제 나이키 공홈에서 이게 발매됐는데, 지금 뭐 알파플라이 샀던 거하고 똑같아요. 클릭하는 순간 품절. 러닝하는 사람 자체도 없었을 건데 왜 금방 품절되는지 지금도 아이러니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서울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중고나라 검색해보니까 그 신발을 서울에서 이제 파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있던 데랑 이제 거리를 찾아보니까 지하철 거의 1시간 거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제 그 신발을 사야 되기 때문에 지하철 1시간 거리 왕복을 해서 그 신발을 이제 웃돈 주고 샀었죠.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나이키에서 파는 제품은 뭐 나이키 공홈 말고는
거의 뭐 가품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라 뭐 지금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크림 이런 데서 파는 것 자체를 정품이라 저는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냥 나이키 정품, 나이키 코리아에서만 파는 것만 사려고 했어가지고 신발 구하기가 진짜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아껴 신었고, 정말 중요한 대회 때나 신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포인트 훈련 때도 카보나를 신지 않았어요. 그냥 이유는 간단하게 아까워서 신발이 신을 때마다 닿는 게 보이니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러닝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제 카보나도 이제 다른 브랜드에서요 우후죽순 생기면서 지금은 뭐 카보나 솔직히 구하기 쉽잖아요. 뭐 가격은 비싸더라도 뭐 비싼 게 아니라 이제 러닝화 자체가 이제 가격이 이제 30만 원이 정설이 돼버렸죠 이미. 그래서 그냥 무조건 종이건 포인트건 대회건 카보나를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차라리 정말 구하기 어렵거나 그런다면 진짜 아껴 신을 건데, 신발이 기록을 만들어준다는 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이렇게 훈련이 잘 된 주자일수록 그 신발을 신게 되면은 내가 낼 수 있는 퍼포먼스에 신발이 받쳐주는 탄성 때문에 조금이나마 1분이라도 기록이 단축될 수 있는데, 그냥 뭐 평소에 조깅만 하거나 거의 안 뛰는 주자들한테 카보나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뭐 카보나를 신으면 물론 그 사람들도 기록이 단축이 되겠지만, 내가 어떤 훈련을 통한 몸의 퍼포먼스를 올려가지고 나온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기록이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또 근력이 약하다 보니까 카보나 자체가 안정성이 떨어지잖아요. 사실 발목도 덜 잡아주고 일단 신발 자체가 굽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서 부상에 대한 노출이 더 많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그냥 일반 러너분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뛰지 않는 그냥 카보나 사실 필요 없고 조깅화만 사셔가지고 운동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대로 기록 목표를 가지고 뛸 의향이 있는 분들은 카보나는 무조건 구매하셔야 되고요. 그냥 조깅만 하고 내가 건강 취미로 하실 분들은 사실 필요 없어요. 본인 역량에서 숨이 찰 정도로 뛰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카보나 자체가 의미가 없으니까 안정화 조깅화 사셔가지고 편하게 러닝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카보나 자체가 내가 낼 수 있는 극한의 퍼포먼스의 상황에서 거기서 1, 2%라도 조금이나마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 나온 신발이기 때문에 극한의 상황까지 몰고 가지 않은 일반 러너분들은 제 생각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얼마 전에 모 유튜브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뛰는 그 박민호 선수님이 나와서 하신 말씀이, 카보나만 신게 되면은 내가 달리면서 발달돼야 될 근육이 퇴화되야 되는 것 같다. 저도 그 말에 극히 공감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운동하실 때 신발을 한 가지만 신지 마시고 조깅할 때 쓰는 안정화, 그리고 포인트용 훈련화, 그리고 대회용 신발, 이렇게 세 가지 신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뭐 제대로 스케줄 잡고 운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그렇게 신으실 거지만, 이제 막 운동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여러 가지 신발을 신어야만 내가 발달될 수 있는 운동, 러닝에 대한 그 근육 발달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되거든요. 조깅화 신었을 때 발달되는 근육하고
이렇게 레이싱화 신었을 때 발달되는 근육 자체가 저는 틀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다 발달되려면은 한 가지 신발만 신지 마시고 이 용도에 맞춰 가지고 신발을 번갈아 가면서 신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저는 이제 포인트 훈련할 때도 지금은 뭐 포인트 훈련 자체를 안 하지만 이렇게 포인트용으로 추천드리는 신발은 나이키 같은 경우는 줌스트릭 플라이, 그리고 아디다스는 타코민셋 추천드려요. 뭐 제가 아는 신발이 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이 두 신발이 카본은 아닌데 약간 경량화로 나온 신발이에요. 예전 레이싱화 같은 느낌으로 나온 신발이라 카본화가 튕겨주는 탄성은 없고요. 가볍고 딱딱하지만 이렇게 내가 운동할 때 내 신발에 내 몸에 전신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신발들을 신고 운동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물론 뭐 카본화 신고 포인트 훈련 하셔도 되지만 저라면은 일반 경량화 신고 포인트 훈련하고 대회 가서 카본 한번 신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정말 신발이 틀리구나, 날아갈 것 같다는 느낌을 느끼게 될 겁니다. 매번 카본만 신으시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신발이 정말 구분해서 신다 보면은 카본화가 정말 신발이 탄성이 정말 좋구나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아, 근데 오늘 날씨 겨울인데 정말 뛰기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여기가 바람이 엄청 불거든요, 강가라서. 근데 바람이 정말, 바람 한 점 정말 없고, 정말 이런 날 기록 내기 좋거든요. 이런 날 진짜 제대로 뛰어가지고 기록 한번 내고 싶은데 몸 상태가 지금은 도저히 뛰지 말라는 이게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10km 뛰라고 하면은 아마 한 36분 중후반 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정도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전혀 뛸 수 없으니까 그냥 조깅이라도 제발 할 수 있을 만큼 뛰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조깅은 할 수 있는 정도가 됐으니까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못 달리다 달리니까 아파본 사람들은 그 기분 알잖아요. 못 달렸을 때 그 기분. 지금 현재 8km 정도 뛰었고요. 이제 집에까지 가면 약 10km 정도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뛰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운동 끝나고 나서는 집에 오셔가지고 바로 씻지 마시고 이렇게, 이게 스트레칭 보드라고 종아리 피로 풀어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각도 조절 가능하거든요. 각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올릴수록 이게 더 각도 올라가니까 난이도는 더 올라가거든요. 저는 한 중간 정도, 이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벽에다 붙이지 마시고 벽에서 한 10cm 정도 떨어지게 놔두셔가지고요. 이렇게 올라가셔가지고, 딱 이렇게 벽에 대고 이렇게 서주시면은 종아리 부분이 엄청 당기거든요. 그냥 뭐 없어요. 이렇게 서 계시기만 하셔도 종아리가 스트레칭이 되거든요.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이거 지금 아픈 거 참고 있거든요. 엄청 아파요, 종아리 부분이. 이러면서 우리가 뛸 때 근육이 긴장이 되면서 뭉치잖아요. 뭉쳐 있었던 근육을 이게 풀어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나서 이런 것들을 날마다 해주시게 되면은 이게 부상 예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품도 제가 댓글에 링크 남겨놨으니까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게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 시간은 한 5분 정도 해주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5분 정도 이렇게 서 있으면서 잠깐 뭐 내가 운동했던 거 핸드폰으로 기록 보면서 시간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용 후에는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보관하시면 될 것 같아요.